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 연휴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연휴 기간에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힘들지만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모의고사들을 많이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쯤 되면은 1차적으로 좀 지칠 때가 되긴 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지치고 날씨도 좀 따뜻해졌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으면 아이들이 보통 마음이 좀 약한 친구들은 흔들리기 쉬운 시기예요.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0몇 년 전쯤에는 이런 친구들처럼 저도 학생들의 성적이 안 오르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는데 이제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시기는 좀 따로 있다. 네, 여기 제가 쓸게요. 성적이 오르는 시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친구들이 뭐 일률적으로 성적이 뭐 다 똑같은 시기에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성적이 오르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보통 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공부를 다 해보셨겠지만은 어떤 커리큘럼들은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립을 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푸는 요 시기에 이제 점수가 상승하거든요. 요때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요 부분에서 요때 많이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능국어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뭐 3월달, 4월달까지는 개념 정립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5월달, 6월달까지도 사실은 개념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6월 평가 전에는 이제 충분한 문풀이나 모의고사량이 쌓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N수생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애는 뭐 이전 연도에 했는데 왜 이러냐 하시는데 이게 사실 재밌는 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는 이전 연도의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일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성적대로 점핑을 하려면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시험을 쳐봐서 알지만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는 예, 동일하게 개념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저도 임용 공부를 했고 삼수를 했는데 초수 때 뭐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재수 때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솔직히 2년 정도 했으면 뭐 개념은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수 때도 동일하게 개념 정립부터 했습니다. 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신에 이제 뭐 개념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빈 공백을 채우는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휴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또 공부량이 적어서 고민하는 분들께 제가 이 영상을 좀 바치고 싶은데 뭐 연휴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욕을 이제 상실한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극복 전략 네 가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수능국어 공부 방향성 제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능국어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5등급이 1등급으로 오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연휴 증후군과 슬럼프 극복 전략 네 가지 살펴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무시기 전에 계획표를 좀 짰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계획표를 짰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계획 세우는, 계획 수립의 계획 수립 타이밍에 따라서 효율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학원에 가서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저의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효율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계획은 자기 전날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는 동안에 내가 다음날 뭘 어떻게 해야 되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침에 이제 눈이 번쩍 뜨여요. 왜냐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자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인간은 이제 목적성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은 눈이 잘 안 떠집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일수록 주무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주무시면서 다음날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이게 진짜 완전 개꿀팁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지난 며칠을 복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다음날 공부해야 될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 믿으시고 한 2주 정도 주무시기 전에 계획 짜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상 심리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진짜 이해시켜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요. 사실은 공부라는 게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4개월치만큼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뭐 아파트라던가 주식 투자 해보시면 이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보통은.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르는 것 같지만 정체 구간이나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르는 것 같지만 정체되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공부를 몇 개월 했다고 해서 전보다 무조건 나아져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나 주식도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분의 성적도 수험생 본인의 성적도 오를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요런 단계를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해서 초조해 하면서 보상 심리로 막 무리를 한다. 뭐 6평 때까지 내가 뭐 전 과목을 한 바퀴 돌린다, 두 바퀴 돌린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고 6평을 잘 못 보게 되면 그 이후의 공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기초 정리하고 약점 복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슬럼프가 좀 왔다 하면은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패턴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영어 단어 몇 분 하겠다, 수학 개념 몇 개 하겠다, 사탐 요약 좀 하겠다, 국어 지문 몇 개 하겠다, 딱 이렇게 짧게 짧게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뭐 몇 시간 동안 하겠다 하다가 안 되고 이제 좌절하기보다는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조금만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해서 하다 보면은 많이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게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돈을 쓰면은 영수증을 받게 되고 통장에 이제 여러분들 거래 내역이 찍히잖아요. 카드 거래 내역이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 시간을 기록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 사용 내역서. 시간도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계부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쉬는 시간에 뭐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건 기록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기록을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세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가시화가 되면 사람이 조금씩 줄이려고 하게 되거든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 이건 이제 오타인데 포모도로 타이머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열품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타이머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요새는 경쟁할 수도 있어요. 어플을 쓰면. 그래서 좀 이게 기록을 해보는 것도 어플을 통해서 기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뭐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제가 주무시기 전에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드렸는데 루틴을 제가 정립을 해드리면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내일 공부할 계획 짜시면은 진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어 공부 방법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방향성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문 독해가 약한 학생이 있고요. 선택지를 감으로 푸는 학생이 있고 시간 부족한 학생이 있고 루틴 없이 공부하는 학생, 요 네 가지로 국어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의 유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문 독해가 약한 친구들은 정보가 머릿속에 안 남아. 이런 친구들은 구조도 작성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인강에서 강조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구조도의 경우는 정말 1대1 첨삭과 피드백이 진짜 중요하고 첨삭해주는 사람의 전문성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만 하면은 2, 3개월 안에 독서는 잡히거든요.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독서 같은 경우는 2, 3개월 안에 다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선택지를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능력치가 좋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근거가 왜 그건지 또 틀렸으면은 왜 그걸 선택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 문제는 감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옆에서 좀 유능한 강사가 교수자가 이거를 좀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부족한 친구들 있죠. 한 지문 두 지문 날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1일에서 2일 정도는 그냥 시간을 좀 줄여서 오히려 줄여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공부가 좀 덜 됐다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학습량을 늘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시간이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80분짜리 시험을 70분 내지는 65분 정도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속도를 좀 더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면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1, 2일 정도만 하는 게 좋아요.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루틴 없이 공부하는 학생은 그때그때마다 공부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막 합격 수기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어제는 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돼도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략 노트가 있어야 돼. 강사들이 주는 거 말고 제발 여러분들만의 그게 있어야 돼.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건물을 건설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성적을 만들고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를 믿고 오시면 되고, 따로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초조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국어 점수 상승이 가능한 구조적 이유는 뭐냐? 저도 8등급 친구들 1, 2등급으로 성적도 올려봤고요. 많진 않아요. 한 3명 정도 돼요. 8등급 애들을 한 거는. 그리고 이제 4, 5등급 친구들을 1, 2등급으로 올린 케이스는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수학은 이제 최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국어는 그보다는 좀 짧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적 개념 중심이라기보다는 독해력이나 문제풀이 전략 중심의 과목이에요. 전략 중심의 과목. 약간 이게 이제 위계적이지 않아요. 과목 특성 자체가. 근데 이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의 어떤 특성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제가 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포인트는 누적 개념 중심이 아니라 문제풀이 전략 중심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익히면은 네, 훈련 방식에 따라서 뭐 3, 4개월만 해도 급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체로는 한 6개월 안에는 성적이 무조건 오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성적 상승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상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고꾸라질 거냐 이런 차이는 좀 있기는 하는데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무조건 우상향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제대로 된 공부라는 건. 그러니까, 다만 시기라는 게 있다. 적어도 5월 달은 성적이 확 오를 시기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오를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탄탄하지 않았다면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요지부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 잡고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섞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중심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